선수는 자기가 부리는 종이야. 그렇지.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은 성관계가 주 방법이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폭력이 있어야 확실하고 여자니까 성관계를 가져야 나를 따라온다. 정부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금메달 지상주의의 폐기입니다. 선수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금메달에만 매달려온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요,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넉넉하게 충분히 풀어드리고 저희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전부 다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BS 10년차 기자 프로 대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KBS 1라디오에 정규 편성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2월 3일 일요일 10시 밤 10시 첫 방송이고요. 아닌 밤중에 이런 방송, 이 톤이 왜 이렇게 높냐 갑자기. 밤 10시인데. 밤 10시인데 오늘 다 잔잔하잖아요. 너무 톤이 높다 이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KBS에서 이런 걸. KBS가 이런 거 하는구나.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와 또 팟빵 등으로 방송 듣고 계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방송 괜찮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알람 버튼 눌러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댓글들은 뭐 긴 댓글 아니에요. 김대용님이 눌렀다 이놈들아. 봤어요 저도. 네, 눌러드렸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눌렀다 이놈들아. 이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KBS 10년차 기자고요. 지금은 9시 뉴스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다른 기자님들, 홍 기자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KBS 법조팀의 아직까지 강한 허리 9년차 홍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유튜브 댓글 중에서 홍 기자를 저격하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꽤 많이 있던데. 하나가 아니라. 주로 홍 기자를 별로 많이 안 들어해 우리 댓글러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네 이름이 뭐지님께서 듣다 보니 갑갑해서 적습니다. 경찰관이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 형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들었던 비유 저번에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니요.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있는데 홍성 기자 이렇게 말한다니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반성하셔야 할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 기자 진짜 잘 좀 해 진짜. 이분의 지적 되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명을 그때 해주세요. 설명했던 게 근데 일단 반성의 시간 삐지는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시고 네. 반성할 만한가 안 한가. 오케이. 그러니까 강요죄 좋은 지적이신데 강요죄는 내가 이제 경찰관이 지나간 사람한테 엎드려 뻗쳐 한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강요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위력에 의해서 강요를 해야 돼요. 위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그 위력이 뭐냐? 하나는 뭐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감을 주는 협박. 또 하나는 폭행, 물리적으로. 여기 형법 324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네, 그 폭행과 협박 없이 그냥 구두로 말로 엎드려 뻗쳐 해. 이걸로는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않는 게 맞다. 폭행이나 협박,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 네가 이거 안 하면은 너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거야. 그래서 공포심을 주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으면 협박이라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위가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으로는 안 되는 이럴 수 건가요? 있죠. 김기화 보도국장이 저한테 편 기자한테 너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할 거야. 이건 협박이 될 수 있죠. 근데 경찰관과 시민 사이에서는 위기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오히려 시민이 이게 뭐야, 나 분위기에 신고할래 이럴 걸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강요가 성립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 강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홍 기자의 말이 맞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지금 약간 위계관계. 이런 게 막상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지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인데 우리가 든 예는 엎드려 뻗쳐밖에 없었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의 어떤 위해의 고지가 아니었다. 해악의 고지나 뭐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수반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나 경찰관이 지나가다 엎드려 뻗차고 하시면은 그냥 쌩까고 권익위에 신고하시거나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KBS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괜찮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또 강 기자.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도본부 공식 노예 4년차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왜 이제 사회부 사건팀에 영등포 라인이라고 있어요. 저희 그 사건 기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그 권역들이 있거든요. 맞는 권역. 근데 저는 이제 영등포랑 강서 뭐 요쪽 지역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라서 그 안에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영등포 요정. 평화를 지켜. 좀 웃어줘요 선배. 이 정도 했으면 좀 웃어야죠. 꽤 웃지. 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옥 기자. 네, 라디오니까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그렇습니다. 네, 경제부 8년차 기자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분들은 저희가 코너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기레기 판별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도한 기사나 우리의 KBS의 보도가 욕먹을 만한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한번 우리가 보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는요. 조재범 성폭행 사건. 방송에서는 이 스포츠계 폭력과 성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취재하신 분이 있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계의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오래 고인물. 아주 오래 고인물인데 자 그럼 정재용 기자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나 아직 분위기에 적응이 좀 잘 아직 안 되는데 이거 좀 뭐 흔히 제 주변 후배들이 요즘에 나 놀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마꼰기라고. 마꼰기. 막공기. 뭐죠? 제가 이미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초의 시대를 살아온 그렇죠. 그냥 본질적 꼰대죠. 저희 뭐 나이 50대에 더군다나 부장 KBS에서 하고 있으면은 뭐 자체로 꼰대죠. 그래서 마초 꼰대. 거기다 지금 25년째 기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흔히들 주변에서 기레기까지 붙여서 마초 꼰대 기레기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꼰기라고 요즘에 주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계시네. 뭐 슬프게도 그렇네요. 근데 그래도 꼰대도 급이 있는데 지가 꼰대인지 모르는 꼰대가 제일 안 좋고요. 우리 꼰대가 아닌 건 그래도 안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정재용 기자께서 지금까지 취재해왔던 내용 그것이 또 제일 최근에 또 굉장히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인지 1분 리포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30일로 결정됐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조재범 전 코치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갑니다. 상습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상습 상해와 성폭력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성폭력 혐의 수사를 위해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과 폭행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연관성이 있는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은 철회하고 다시 1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하고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심 선수 측은 성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 선수에 대한 조사를 4차례 마친 경찰은 최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요즘에 이게 사실 SBS 첫 보도로 밝혀졌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폭행 관련된 거는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뭐 성폭력도 있었다는 게 되는데 그 보도 처음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후배들하고 이미 했습니다.
그 전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했었는데 대부분 폭력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지속되고 합숙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면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여러 케이스를 취재했는데 이번 그 조재범 사건처럼 요 케이스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가족처럼 친밀하게 온 가족이 다 믿고 따르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폭력이 가해지는 거를 알고 있지만 다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게 합숙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게 어느 한순간에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도 이거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가대표고 그렇죠. 특히나 이게 스포츠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은 네. 진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합숙이라는 데가 뭐 밖에서 막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촌이었기 때문에 설마라고 사실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알았다고 해도 이게 우연한 경우에 흘러나오는 경우 외에는 이게 뭐 취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설마 하는 의심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에 좀 덜컥했죠 가슴이. 방금 말씀하신 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홍성희 기자가 여기 인스티지에랑 엠파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익명이신데요. 예체능계에서 학생이 교수 고발하면 다들 용기 냈다고 할 것 같지? 현실은 제 외절에임. 당연한 관례 못 버티면 본인 멘탈이 약해서라고 치부됨. 이렇게 말씀하셨고 엠팍에서 라카제님은 심석희급의 선수도 저렇게 대우하는데 그 아래 실력의 선수들은 유유하셨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스티지의 익명님께서 하는 얘기는 누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주변에서도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같다는데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정말 공감이 되고요. 그래요? 제가 직접 제 중학교 때 축구 선수 했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저기 축구 선수 출신이시고요. 네. 저기 네. 저희 아버님은 경평 축구 평양 대표를 뛰셨던 축구 선수시고 저도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이 운동부 엘리트 운동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숙소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네.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맞았어요. 차라리 밤에 그냥 그 동기들이랑 자다가 그럽니다. 차라리 빨리 불러갖고 때리지. 자는데 새벽에 불러갖고 때리면 더 짜증나니까 빨리 깔끔하게 맞고. 어차피 막 맞을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 때리는 건가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때리는 게 굉장히 뭐 일상화돼 있는 분위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운동을 했을 때가 1980년대예요. 근데 지금 2019년도인데 지금도 현실이 지금도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특히 엘리트 스포츠계 대한체육회가 주도하는 엘리트 스포츠계는 지금 현재도 1970년대 80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폭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보다는 덜해졌죠. 워낙 뭐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제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근데 스포츠는 마치 실미도처럼 아니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학교 다닐 때 운동부 혹시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죠. 네. 학교에 운동부 있으면 그 친구는 분명히 우리 학교 학생이고 나랑 같은 반인데 나 졸업해도 누군지도 몰라. 그렇죠. 수업을 안 들어와. 안 네.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 맞아요. 분명히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인데 네. 그것처럼 이 학생들은 마치 실미도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일상 세계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화석처럼 1970년대 80년대 방식 그대로 금메달이 인권보다 금메달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코치들에게 배우고 그 금메달이 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폭행을 하는 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사람을 그쵸. 어떻게 그렇게 네. 뭐 이거 사람을 짐승처럼 때려가면서 운동한다는 게 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스포츠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해가 안 돼. 서로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같이 동료들도 그러면 사실 맞는 거 다 싫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네. 지금 이 당연한 관례 못 버티면 본인 멘탈이 약해서라고 치부된다는 말이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체육특기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데 체육특기자 제도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을 0점을 받아도 운동을 잘하면 우리가 요즘에 뭐 드라마 대학교에.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유행한다는데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네. 운동만 잘하면. 맞아요. 근데 운동을 잘하려면 성적을 내야 돼요. 성적을 내려면 이겨야 돼. 무조건 네.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응. 아무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딱 운동을 시작해서 1년, 2년 나만 해도 운동 딱 시작하고 1년 만에 성적이 바닥으로 갔어요. 왜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런 상태로 한 2, 3년 더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좋겠다. 돌아가서 대학을 갈 방법이 없어. 이 길 외에는 딴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볼모처럼 매몰되는 거네. 그럼 노예처럼 볼모처럼 잡히는 거지. 온 가족이.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코치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근데 내가 아니 난 맞아. 내가 맞고 왜 운동을 하냐? 난 못 하겠다. 이게 우리 사회 상식으로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딱 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야. 저 왜 저래? 저 새끼 미쳤어? 야, 이거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저 맨날 맞으면서 했는데 그럼 야 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겨? 이런 분위기가 딱 되고 그게 나중에는 아, 저 새끼 때문에 우리들까지 전부 다 대학도 못 가고 이게 이번 대회 망치면은 저 인간 때문에 아, 저런 새끼는 나가야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맷집을 다른 키우는 폭력이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가 맞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막 처음에는 막 화를 내다가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돌아갈 길이 없고 대학을 못 가니까 그게 뭐라고 네가 할 참아라. 방법이 없구나. 진짜. 좀만 참자.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미 너무 스카이캐슬하고 많이 예선에 똑같으니까. 예선. 예서 진짜. 좀만 참자. 사과다. 그리고 돌아가서 선생님이 코치한테 가서 예선은 멘탈이 애를 약한 좀 아입니다. 때려서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애가 아직 이게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제도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50년 동안 이렇게 점점 악화되어 온 거예요. 체육 특기자 제도가 그래서 이 만학의 근원, 학교 체육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만학의 근원이고 거기에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동만 잘하면 군대 자 대학까지 그쵸. 군대 빠지지. 네. 거기다가 체육 연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취업도 되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면 신화지. 그렇게 되지 않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먹고 살 연금 주지도 않고요. 이 금메달 땄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계속 사회에서 설정해주는 대학 가고 군대 빠지고 돈 주고 이 세 가지 제도를 갖고 지금 50년 동안 엘리트 스포츠의 체제가 유지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계를 끌고 가는 모든 분들은 이 체제 안에서 살아왔고 이 체제 안에서 성공한 100명 중에 한 명씩이 지금 다시 또 이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갖고 있는 있다. 거야.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성공했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막 그 금메달도 따고 이런 그 대단한 스타 분들이 또 많이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이제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지는 거지. 내가 해봤는데. 그렇지. 공부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애들 때리지도 않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등치 크고 힘센 외국 선수들이랑 싸워갖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금메달을 딸 거야. 이거 야 우리 다 했어. 우리 다 했어. 지금 세상 너무 좋아진 거야. 너네는 이렇게 다 생각해요. 엠팍의 소의 사랑희애님께서 남자 코치들의 여자 선수 통제 수단 중 하나로 성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치 하나만의 일탈이 아니라 그쪽 업계의 관행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여기서도 엠팍이 또 위력이 있군요. 빡치네, 빡쳐.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2008년도에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라는 그 당시 이제 시사기획 3이라고 네, 이제 시사 봤어요. 다큐멘터리 네.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2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제가 들은 증언이에요. 네. 그 감독한테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폭력과 어떤 일단 내 여자로 만든다. 그런 이제 굉장히 요즘에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여자로 만들면 네. 여자들이 고분고분해진다. 저 그거 봤는데 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네. 사고 방식이 실제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워딩 전체로는 네. 선수는 자기가 부리는 종이야. 그렇지.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은 성관계가 주 방법이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폭력이 있어야 확실하고 여자니까 성관계를 가져야 나를 따라온다. 이런 저 진술을 워딩에 했었어요. 쓰이는 단어 자체들이 이미 너무 왜곡된 사고들인데. 외국대가 미친놈이지 무슨 외국이 아니라 또라이구만. 또라이. 이게 난 지금도 사실 살짝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우리가 원래는 2008년도에 이 성폭력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폭력 문제를 다루려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폭력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도저히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자 고등학교 농구부의 네. 감독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그것도 학교 안에서 유린했다는 말을 듣고 난 지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비현실적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들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상식으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억하심당이 있거나 해서 왜곡되고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했으려니 했는데 그냥 괜히 깨림칙해서 확인을 해봤죠. 갔더니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거야. 소문이 다 났네. 뭐 이게 진짜 정말 처음에 그 얘기를 들고 취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피해자 쪽의 가족들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 상황은 뭐 다 이제 여러 군데서 증언이 동일한 증언이 여러 군데서 복수해서 확인이 되니까 정황적으로는 거의 분명한데 네. 막 피해자 중에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안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뭐 부모님들의 고통이 너무 우리도 물어보기가 너무 네.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데 그럼 뭐 어떤 부모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부모는 다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식만 안 당했다 그러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겠죠. 이게 심정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모는 뭐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방송을 하지 절대 말라. 방송에 낼 수 네. 없다. 우리가 뭐 인터뷰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취재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를 거치면서는 그 지금의 우리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시대 굉장히 이제 남성이 굉장히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시기에 그것도 7, 80년대. 그것도 이 우월적 스포츠 지위에 쪽에 있었다고 생각되던 시기. 예. 그리고 실제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고 이 코치가 대학과 취업과 출전에 대해서 모든 진짜 전권을 신적 갖고 존재가 돼 있는 그런 일방적인 사실 성폭력이라는 거는 저는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권력의 불평등에서 네.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네. 권력의 불평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커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이 얘기를 내 지금 다시 들어도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데 어떤 면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아직도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정신적으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인간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선배님 얘기가 지금 2008년 얘기잖아요 이게. 네. 엄청 옛날 얘기도 10년 아니에요. 넘었네. 아니죠. 네.
지금도 근데 문제는 2008년도에 우리가 이 보도가 나고 지금 오늘 2019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2008년도에 다 벌어졌어요. 언론에 뭐 엄청 나오고 뭐 교육부 대책, 문체부 대책, 뭐 국회 결의안, 뭐 국가인권위는 심지어 그 당시에 1년 동안 스포츠계 성폭력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서 1년을 운영했어요. 아 지금처럼 똑같이 다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모든 대책이 그때 다 나온 대책이에요. 복붙 대책이에요. 복붙. 아니 최경영 선배도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뭐 똑같은 문제 터지면은 옛날 문서 상세 열어가지고 우라카이 이거, 우리말로 이거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낸다는 거예요 자료를. 근데 그때 이걸 했으면 아마 그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난리 났었지. 똑같이 난리 났었대. 근데 선배도 그때 스포츠계를 취재를 했었고. 그러면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또 약간 화가 났을 거예요. 선배 보도를 보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한테 저 새끼라고 합니다. 저 새끼. 아니 손가락도 확 나를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때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나는 그 보도를 하고 나서 일종의 이제 공공의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공공의 적이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금단에 건드린 거니까. 근데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여성 스포츠계 지도자들이 가장 격렬히 KBS와 우리 보도를 비난했어요. 여성분들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스포츠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다 까발려서 앞으로 대한민국 여자 체육에 선수는 이제 씨가 마를 거라고 당신 때문에 누가 시키겠냐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여성 체육한 모든 사람들이 너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냐 이런 불명예를 대한민국 여성 체육계인들이 모두 다 떠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무너지면 어떻게 스포츠 기자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말려죽일 수가 있냐. 스포츠 발전을 저해야 한다. 선배 기사가. 나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엘리트계의 스포츠인들이고 그중에서도 여성 체육인들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보도를 향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막 공격을 해댈 때 이게 우리가 이게 뭐 보도 한 번 해서 끝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조화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걸 진짜 난 그때 정말 두렵더라고. 그래서 이미 씨앗이 그때부터 품어져 왔던 거네. 이 2019년 신석희 그 피해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1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는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 2008년이 됐는데도 지금 금메달이 인권보다 더 중요해? 이 질문을 대한민국 사회는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얘기했어. 그렇지 않다고.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10년 뒤에 똑같은 질문에 우리는 또다시 마주하고 서 있는 거야 지금. 이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행태를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10년 뒤에 또다시 이런 비극을 또 마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는 정말 커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된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한 아버님이 저한테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 기자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이 그냥 세상에 까발려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헤어졌는데 제가 더 말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서는.